이야기와 상관없이 지금 어떤 좀 또 다른 통찰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제가 그렇게 그들에게 허용했던 동기, 예. 예, 그게 결국 관계 유지를 위해서였던 것이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고. 그게 어느 인터벤션이고 그것이 꼭 맞고 틀리도가 아니라는 항상 그래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 역동이 일어난 원인을 잘 살펴보면 그거 자체가 나의 그 임상관계를 끌고 가는 큰 동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컨테인하면서 왔던 거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걸 계속할 것인지 어느 시점까지 허용하고 내가 추스릴 것인지 이런 것을 그래야 점차적으로 이렇게 치료해 가는 과정이 갑작스럽게 어느 인터뷰션 하나로 해서 치료의 전기를 마련하고 이런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오히려 서서히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죠. 예. 아까 어떤 책에서 그 환자가 자기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린다는 표현이 예. 있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어떤 어 내적인 자기도 모르는 상황들을 드러낼 때 이게 무의식적 행동.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지켜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디스터브 된 상태에 있으면 이분들이 무의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갇혀버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성적인 어떤 정서, 역전이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내가 이걸 서프레션 해야 되니까 내가 억압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무의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을 나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수습하기 급급하니까. 제가 이 시간이 되게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 사실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일찍 자는 골아떨어진 스타일이에요, 예,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잠은 쏟아지고 그런데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들어왔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여기서. 그래요. 이은수님 덕분에 우리가 많은 통찰을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거죠.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여기 그 책에 그 사례에 나오는 자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 왜 부모님이 자기 그 기준에 맞췄을 때 어떤 좀 용납되어지고 그렇죠.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아버지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할 때만 아버지가 자기의 관심을 갖는다. 이런 관계가 일어나버려요. 그 범위라 그럴까요? 정도가 뭐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례에서 아까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밤에 침실로 들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성기를 애무할 때가 많았다고 들어맞아요.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는 데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진 상태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할 때 이런 신체 접촉, 특히 성기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관심, 누구가 어떤 대상이 됐거나 그 대상 관심을 내가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이게 하나의 오래된 이 사람의 패턴이 돼버린 거죠. 내가 불안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성적인 어떤 이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가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죠. 자기한테 관심을 이게 거두어 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의식이라는 게. 이 성의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성적 만족, 성애적인 만족보다도 어떤 분들은 악수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려면 그냥 성적으로 퍼미시브 한 거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도 남자친구들하고 어디 가면은 자기는 그냥 웃옷을 벗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게 친하다고 느끼는 거라고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남자친구들은 굉장한 어떤 유혹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들 이걸 해석을 할 때, 이 여자분은 자기를 허용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 누구를 유혹하겠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무의식 중에 자기가 관심 받지 못할까봐 끊임없이 그런 성적인 자극을 남에게 제공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 성적인 만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자기가 버림받지 않고자 하는, 관심받고자 하는 욕구였지 성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 성적인 모습으로, 성적으로 유혹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성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하소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틱 니드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지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행동은 한마디로 상당히 무의식적이었다는 거. 무의식적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걸 사람이 의식을 하고 행동했던 게 아니라는 거지. 속옷이 그렇죠. 비춰지게 앉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인관계 쪽에 가면 대인관계 속에서는 이 사람 이 패턴이 고착화된 거라 계속해서. 음. 그 성적으로 퍼미시브한 이런 모습, 유혹적인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래야 자기가 불안해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저 사람이 나로부터 눈을 떼는 순간 자기를 버릴 것 같으니까 또 계속해서 유혹적인 제스처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경계성 환자 내지 이게 성격 이런 그런데 범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분들 학자들이 어떻게 분류하는가는 임상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째 이게 보드라인 레벨이라는 게 보드라인 레벨, 경계선 레벨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니드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이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 우리 이현숙님 말씀하시려다 말았죠? 참 얘기하려니까 너무 지금 만감이 교차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들을 테니까. 놀라실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놀랄 만한 이름이 등장할 건데, 뭐 곰인형이 하트를 물고 있는 사진을 보낸다든지 장미가 막 깔려 있는 그런 사진을 보낸다든지 막 그래요. 그냥 안부 인사를 하면서도.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진짜 이거 뭐라 그러지? 너무 천박한 거예요. 음. 그래서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하는 것도 피곤하고 정신도 없고 이 정신없는데 얘까지 또한 환자가 이 사람도 약간 보더라인인데 그냥 환자죠. 또 환자가 또 내 앞에 얼쩡거리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신경을 끄고서는 거의 한 보름간 얘기를 안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자기야 뭐하니 막 이러면서. 이 사람 엄마 찾고 있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나는 어떤 변명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대충 좀 연락 안 오면 그냥 연락하지 말지 뭘 자꾸 하나 싶어가지고 제 그 고질병 회피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연결이 돼갖고 그래 잘 지내니 하고서 이제 안부 문자를 넣었더니 이 사람이 엄청나게 삐져가지고 이제 관심이 없어서 너가 나한테 지금 얘기를 안 한 거지 이거 아니었으면 너 나한테 연락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남자들이 보내는 이런 이 남성으로부터도 이 여성과 비슷한 그런 비상. 그걸 똑같은 거예요 지금. 표현들, 예. 그게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르시스틱 니드를 채우고 싶더라고. 엄마를 찾고 있다. 그래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그래서 저는 계속 경계 설정을 하고 이 사람을 그렇죠. 계속 침범을 허물고 하고 침범하려고 그분도 그 관계하는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비슷하다. 약간 제가 기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환자와 치료자의 관계가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다루겠어요. 맞아요. 그 지혜롭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 설정을 하면서 그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내가 이걸 컨테인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어떤 사람도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상담자나 말씀하세요. 이게 남자 여자 할 것 없어요. 똑같아요. 이런 유혹에 시달리는 건. 아무튼 그분도 상당히 그 무의식적인 어떤 것이었을 것이다.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였을 것이다. 근데 그 표현 방식이 사회적이지 않고 나르시스틱한 그런 저는 아주 보더라인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엇이 얘기한 것은 이게 나르시스틱 니드가 채워지지 않고 좌절이 생겼을 때 성애화되거나 공격화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적 드라이브나 아, 공격적인 드라이브가 일차적인 게 아니고 원래 성적 드라이브나 공격적 드라이브가 막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기애적인 니드 자기를 누가 세상에 제일 잘났다고 이렇게 잘 바라봐주고 자기를 담아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이 결핍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일어나는 음, 현상이 지나친 성애화나 지나친 공격 성향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그 아, 세컨더리 요인으로 보는 견해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분이 막 성애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 사람 자기애적인 니드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심바이오시스 경험이 약한 사람이 그게 분리개별화가 아직 덜 돼 있어서 이 사람은 엄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찾는 방법이 자기가 성적으로 아주 매력적일 때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 끊임없이 성적인 모습을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야만 자기가 불안에서 벗어나는. 그렇지 않으면 떠나버릴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애써서 성적인 매력을 풍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필요한 건 그 성애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성애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게 멀리 그렇죠. 멀리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성적 매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허한 정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 내적 진짜. 세계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셀프 아브젝트가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셀프 음흠. 아브젝트를 찾아서 오프라인, 온라인 할 것을 이 사람은 평생에 헤매고 다니는, 헤집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어떻게 알아보는지. 그럼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엄청난 센시티브가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렇죠. 예. 저하고 이제 나눴던 대화가 굉장히 이 사람한테 뭔가 안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잖아.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참, 예. 그리고 그런 건강하게 상대방과 그런 불편한 관계에서도 대화를 이어가고 정서를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성숙한 일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도전해야 되고 도전받는 일인지 요즘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제가.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체험들이에요.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아직 의식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건지 왜 이래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게 대부분 맞아요.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터부가 많은 것이 성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우리의 의식에 잘 떠오르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오토매틱 서프레션이나 오토매틱 리프레션이 일어나니까 기억에 거의 없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경험해도 그 경험이 바로바로 서프레션 돼버리니까 우리 기억에 남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온갖 정서가 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기억이 별로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담아내기보다는 오토매틱 서프레션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을 수도 있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제가 제 체험 속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예술가부를 도와드렸던 케이스인데 처음에 굉장히 우울한 거 많은 얘기를 했는데 상담이 이 정도 본교에 대해 들어서면서 이분의 화장이 굉장히 짙어지고
굉장히 성숙한 매력을 풍기기 시작하면서 그전에 만났을 때하고는 다른 정서가 나한테 계속 일어나는 걸 느끼였죠. 근데 그걸 이 사례의 경우처럼 내가 이걸 정면으로 다루기보다는 이걸 컨테인하면서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왜 관심이 엉뚱한 엉뚱한 생각이나 판타지 같은 게 생겨날까 하면서, 그렇지만 그걸 억압하는 것보다는 그냥 견디어내는 이런 세션들을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분이 자기의 상처들을 하나하나씩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힘들었던 과거의 히스토리들을 쭉 얘기하는 과정들을 몇 해 갔었는데, 초기에 굉장히 어떤 성애적이나 색정적인 역전이 같은 것이 잡혔던 그 시점들은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다루기보다는 컨테인 하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게 잘못 인터벤션해서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로 해석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엑스플로레이션, 직접적인 엑스플로레이션이 내담자를 굉장히 쉐임풀하게 만들어서 역전이 저항이 심하게 일어나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냥 컨테인 하면서 그 정서는 어떤 면에서 공동으로 느끼고 있는 정서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색정적인 역전이나 생애적인 역전을 느끼고 있다고, 이분도 전이 속에서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게 무의식적인 것이죠. 무의식적인 것이지만 그걸 자기는 처리하지 못해왔던 어떤 정서를 내가 감당해주고 그렇다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이런 환경을 이분이 처음 접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의 통찰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회복돼 갔던 이런 과정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그렇게 유쾌하거나 쉬운 과정이 아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해요. 이런 역전을 느끼는 부분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억압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분을 도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맞닥뜨리고 감당해 줘야 되는 정서들이죠. 이 짧은 사례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끼면서 저도 이게 배운 게 그 작은 하는 어떤 반복적인 어떤 패턴의 행동이 그 내담자나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서 나오고 또 그 보여지는 어떤 비주얼한 어떤 그런 액팅아웃 한 것들이 그 내담자 속에 숨어 있던 굉장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게 그러면서 제가 오늘 느낀 게 한 가지 쉽게 흘러버리고 쉽게 또 아니면 그 역전이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한 번씩 좀 그걸 왜 이런 불편함이 생길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넓게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이 불편함을 예전에는 오래 참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 불편함을 무조건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소하고 가야지 더 어떤 치료자나 내담자나 또 다른 어떤 관계 속에서 더 나은 깊은 관계가 설정된다는 것을 또 오늘 이 케이스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어떤 행동들이 그 행동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좀 왜 저런 반응이 나올까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는 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